안녕하십니까. 3월의 카미입니다. 계속 욜로 다이나모 연재를 드리고 있는데, 좀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강의가 좀 허접해서 보는 저도 창피하더라고요.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하는 강의라서.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강의 먼저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좀 보니까 헛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중에서 제일 크리티컬한 헛소리를 좀 바로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영상 보신 분들이나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 장면에서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기억을 하시겠죠? 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 먼저 플랜 바이 오리지널 노멀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작업 기준면 C 플랜을 만들고 그다음에 포인트 점 바이 코디네이츠라는 이게 0,0,0으로 정의되어 있는 좌표를 연결을 하고 벡터 값 엑시스 벡터 엑시스 Z 값을 노멀에 연결을 해서 여기다 원을 만들었었습니다. 조금만 동영상 보시면은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여기서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어, 0,0,0을 연결했고 여기 ZX 값은 기본값이 1이거든요. 1을 노말에 연결했으니까 반지름 1짜리 원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헛소리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벡터는 0,0,1로 정의가 되어 있어도 단위 벡터로서 방향만 의미하고 어떤 거리를 갖진 않는 그런 수학의 기본입니다. 근데 제가 약간 좀 헛소리를 내서 그 1,1,1로 정의된 것은 더 넘겨보면은 저 z 엑시스에 의한 거 아니라 여기 라디우스 값이 기본 값이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지금 여기서 정의를 한 1 값이고 여기 보시면 원이 생겼죠. 반지름 여기서 정의한 1 값이고 이 z 엑시스 값의 0,0,1은 단위 벡터로서 방향만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다시 바로 잡고 싶습니다. 어, 네, 뭐 그렇게 크게 이해가 안 가셔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봐주셨으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욜로 다이나모 지금 계속 강의를 드리는 게 더 빌딩 블락 오브 프로그램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라는 곳에서 끊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데이터가 아니라 매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는 내용이고 이것도 반복적인 내용이고 네, 오늘은 이것입니다. 수학을 활용을 할 거고요. 수식을 활용을 할 거고 수학을 활용해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소용돌이 문양을 몇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의 형식이 숫자, 그러니까 넘버일 때 역시 당연히 숫자끼리니까 이를 가장 연관시키기 쉬운 방법은 이제 수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보통 수학이라고도 하고 어, 모든 식이 다 함수, 방정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어, 수학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추천을 드리면 자녀분들께서 혹시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수학을 직접적으로 연관을 하게 된다면은 어, 결과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뭔가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분들을 위한 코딩은 요즘 뭐 많이 유행도 하고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스크래치라는 하나 쳐볼까요? 스크래치라는 유아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MIT 보이시죠? MIT에서 만들었고 이게 이렇게 되게 귀여운 캐릭터들로 논리를 펼쳐서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이게 고급 언어로도 사용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만들면서 수학을 어, 덧붙이게 되면은 자녀분들이 수학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포스팅을 하고 굳이 제가 포스팅을 안 해도 세상에는 이거에 대한 무료 강의 너무 많고 심지어 학원들도 유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잡설이었고요. 뭐 이상한 거 같네. 잡설이었고요. 어, 어쨌든 수학이 굉장히 프로그래밍하고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나눗셈부터 복잡한 함수까지 굉장히 결과를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거는 모든 수학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저 아까 그 곡선 모양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대수들을 이용을 해서 어,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곡선을 만들도록 할 텐데 먼저 이런 대수를 위한 함수에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본적으로 다 있고 이것들 이름은 add, 뭐 subtract, multiply, divide 뭐 이런 것들로 쳐서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쳐도 검색이 됩니다. 아니면 코드블락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샘플 파일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굳이 안 따라하시고 파일만 받아가실 분들은 여기서 바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이나모고 이거는 아까 제가 뭐 테스트한다고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시퀀스 함수를 쓸 건데 이게 다시 기억을 하면은 스타트 값과 수량과 그 다음에 간격을 조정을 해서 뭔가 수열을 만드는 함수였죠. 이게 지금 왜 필요한지 먼저 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식은 이 식입니다. 이 식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무실 텐데 먼저 이 R 코사인 세타하고 R 사인 세타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극좌표 방정식이라고 해서 저희 그 공대에서 회전역학 시간에 배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드는 결과가 이런 회전을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전역학을 통해서 좌표들을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극좌표 방정식을 사용을 하고 이 옆에 보이시는 A 코사인 세타 그리고 2 그다음에 위에 첨자로 B 세타 그다음에 밑에 거는 이것은 이제 그 아르키메데스의 저 황금나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정의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면은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극좌표라는 게 뭐냐면은 이 좌표점에서부터 여기 빨간 점들이 떨어져 있죠. 이 점들을 찾아내는 공식인데 먼저 이 4라고 하는 것은 R 값이 4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 이 값도 R이고 그다음에 이 값도 R이고 그다음에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각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호의 길이를 각도로 바로 구하는 공식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좌표들을 찾아내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극좌표는 보통 이렇게 3,60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거리가 3만큼 R 값이 3만큼 떨어진 60도짜리 좌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식을 보시면 R 코사인 세타하고 R 사인 세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세타 값을 삼각함수로 곱하면 당연히 이 빗변의 높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밑변이 되고 빗변의 높이 곱하기 사인 세타는 높이가 되겠죠. 이런 공식을 통해서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가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이 아르키메데스의
황금 나선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아르키메데스 나선 있죠. 이런 모양을 만들 것입니다. 소용돌이에서. 이거는 약간 역사를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뭐 아르키메데스 다 아시잖아요. 아르키메데스가 이 원뿔 곡선을 만들 때 이제 그 황금비가 적용된 곡선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저 공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황금비도 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건축하시는 분들은 워낙 잘하시고 저보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참, 이 시퀀스에 대한 그 배열을 만든다고 드렸는데 왜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선 이게 선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먼저 이거를 만들 때는 이 각 점에 대한 좌표들을 찾을 거예요. 저 위에 아까 나와 있는 공식, 이 공식에 의해서 어, 정의가 되는 각 좌표들을 하나씩 찾을 텐데 이 좌표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수열이 필요하겠죠. 피보나치 수열로 정의가 되는 그런 좌표들을 통해서 이런 점군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퀀스가 필요하고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 가셔도 그냥 뭐 뭐랄까 원맨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결과만 보면 그래도 뿌듯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걸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먼저 R하고 세타는 아까 다 설명드렸고 이걸 쓸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쓸 거여서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R 코사인 세타는 A 코사인 세타 2의 B의 세타승으로 어, 등식이 성립하는데 제가 이걸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수학 시간도 아니고 증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A하고 여기 승수로 있는 B는 상수입니다. 상수에 대한 패러미터이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 와치노드에 보시는 리스트들이 이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뭐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오일러의 수라고 하는 그 미지수인데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상수는 무리수이고요. 탄젠트 곡선에서 기울기가 유도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일러의 수라고 하고 로그 다 이과 나오셨 대부분 이과 나오셨을 테니까 이 로그에 대한 거는 굳이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고 자연 로그 밑으로 사용되는 이는 이게 2점 여기 있네요. 이는 2.71828 뭐 이런 무한수로 나눠지는데 무한수로 곱해지는데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수가 첨자로 B와 세타로 들어가 있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 그것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식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식을 통해서 아까 같은 그 뭐냐 황금 나선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식을 써놓고 진행을 하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오케이. A 코사인 세타는 2B 세타고 이게 A 값이고 A 값이 안 나. X 값이고 그다음에 A 사인 세타는 2의 B승 해서 이게 Y 값. 그래서 좌표는 X 좌표와 Y 좌표가 찍히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다이나모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수 아까 A 값과 B 값에 사용되는 상수를 만드는
이 시퀀스로부터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먼저 넘버 노드로서 스타트 값을 지정을 해주고 0 값으로 지정을 해주고, 어차피 나중에 변화를 시키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값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넘버 슬라이드는 이제 어마운트로서 계속 이제 수열을 만드는 변하는 숫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넘버 슬라이드가 편하고, 이거를 좀 너무 크네요. 이거를 맥스 값을 2로 해놓겠습니다. 스택 값을 0.1이 아니라 0.01로 잡아두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한 이 정도로 잡아두고, 그 다음에 스택 값도 넘버 슬라이드에서 연결을 시키는데 간격은 0.1 간격, 뭐 0.01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0.01로 하게 되면은 너무 그 리스트도 많아지고 파일이 무거워지니까 저는 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는 원래 0부터 0.1 두 개가 들어오네요. 아니 그 뭐야, 이거를 100으로 늘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제 킵해두고, 또 마우스가 있었지. 트랙패드를 사용해가지고 네, 이걸 킵해두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식을 어떻게 다이나모에서 정의를 하는지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수값 A와 그다음에 상수값 B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상수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사용했지만 이 넘버 슬라이드가 바로 상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A값, 얘는 B값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최소값으로 두고, 그리고 먼저 음, 먼저 그리고 곱하기도 필요할 때 곱하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치셔도 나옵니다. 그리고 곱하기가 필요하고 로드로서,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게 지금 여기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오일러의 수 2 같은 경우에는 2라는 게 아예 있습니다. s.2라는 오일러의 함수값이 2.7182가 들어가 있는, 이 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가 아예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2하고 세타 값은 b하고 세타 값은 2의 승으로 있기 때문에 이 승을 표현하는 식이 어떤 거냐면은 매스의 파워입니다. 파워, 아이고 잘못했다. 파워로 치면은 네, 이게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딱 보시면 아시겠죠? x의 y승. 그래서 파워가 위에 올라가는 수고, 넘버가 밑에 내려와 있는 지수입니다. 좀 꺼놓을까요? 그래서 아까 식에서 보셨던 거와 같이 2에 먼저 2를 지수, 여기 지수로 두고, 그 다음에 파워를 승으로 두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해야 되는 게 위에는 지금 b와 세타 값이 곱해져 있죠. 우리의 지금 각도, 그러니까 호도법에 의한 각도는 여기서 가지고 와주고, 그 다음에 호도법에 의한 각도니까 각도는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b를 여기서 정의해서 이것을 승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2의 b승에 곱하기 세타가 되게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코사인 세타 값과 a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사인 세타 값이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 여기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호도법이라고 해서 아니, 호도법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음, 호도, 호도법이라고 말도 되게 쉽죠. 호를 각도로 바꾼다는 얘긴데, 여기 있네요. 라디안. 그림 안 나오나?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얘기했을 텐데, 뭐, 어쨌든, 이 호, 이 라디안 세타 값이 바로 이 세타 값이다. 그래서, 호도법인데, 이거를 지금 구할 건 아니고, 이것도 다이나모에는 되게 쉽게 이미 노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도법에 대한 노드는 S 점 라디우스 각도를 디그리로 바꿔라. 엄청 직관적이죠. 저요. 호를 디그리로 바꿔라. 라디안스가 호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호들이 정의된 것들이니까 이걸 라디안스에 연결되고 디그리로 바뀐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남아 있냐면은 코사인하고 세타, 코사인만 묻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코사인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앵글을 붙이게 되면 곱해지기 때문에 굳이 곱하기 노드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타 값을 넣어주고 만들었던 각도를 붙여주면은 어디까지 진행됐냐면은 지금 이 A 빼놓고 사인 세타 하고 이거 첨자 그다음에 이거 여기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표시를 할까요? 지금까지 한 데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A 값을 최종적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음, 먼저 이제 곱하기 노드를 사용을 할 텐데 여기 있구나. 다시 안 들어갔었지. 곱하기 노드를 통해서 다 떼고 먼저 만들었었던 코사인의 값을 x에다 두고 그다음에 음, 아 곱해줘야죠 참. 얘를 놓쳤네. 곱하기 떼고 y 값하고 얘는 지금 현재 a 값입니다. 얘가 지금 a 값이에요. 지금 하는 거는 이 a 값하고 얘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 이렇게 곱해주면은 현재 사인 세타를 빼놓고 얘랑이 곱해졌겠죠. 그 얘를 여기다 곱하는 순간 이 식이 전체가 곱해지겠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코사인이고 사인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사인도 얘는 그대로 여기다 곱해주고 사인 값만 x 위치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리스트를 보시면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식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할 텐데요. 음, 어, 아,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트 점 바이 코디네이트로 x 값과 y 값을 도출하면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점 바이 코디네이트로 x 값을 넣어주고 y 값을 넣어주게 되면 어떤 모양이 적색되냐면 뭔가 굉장히 큰데 값이 음,
값이 너무 큰데 한번 이거를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문제였구나. 맥스를 1로 잡고 여기 먼저 맥스 1로 두고 모양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보다 많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네, 요렇게 되는데 수가 좀 부족하네요. 이걸 1000 잡아서 늘려주면은 황금 나선이 생성이 되겠죠.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이거 1000은 너무 크다. 아르키메데스의 황금 나선입니다. 이게 왜 황금 나선이냐면은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이 정확히 황금비로 떨어지고 여기 값이 여기 값하고 정확히 황금비로 떨어지고 뭐 이런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0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300개니까 너무 많고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얼마나 있었죠? 이거 좀 참고를 하면 아니 원래 이렇게 예쁘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변수를 좀 이상하게 넣어서 그런가 얘를 하고 얘를 아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비슷하게 됐죠. 이 값은 제가 다 원래 알아왔어야 되는데 그냥 보여드린다고 값은 뭐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이 정확한 값이 있는데 그 값을 넣어야만 이제 이 황금 나선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모양만 냈습니다. 원래 이런 나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을 확대를 해보셔도 되고 정확한 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플러스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양은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네, 어쨌든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아까 같은 이제 라인을 보내서 완벽하게 포인트를 통과하는 라인을 통해서 선을 만들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폴리커브.바이 포인트 노드라는 노드가 필요합니다. 폴리커브.바이 포인트 이거죠. 얘를 얘가 이제 포인트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선이 만들어지죠. 이거 같은 경우 이거는 뭐냐면은 그 make close or open polycurve라고 써 있어서 닫힌 곡선 만들 때 쓰는 명령인데 우리는 닫힌 곡선 만들진 않으니까 굳이 뭐 다른 값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 황금 나선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노틸러스 문양하고 해바라기 문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틸러스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 막 되게 많이 보잖아요. 뭐 노틸러스 호라는 해군 함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노틸러스라는 뭐 게임 캐릭터나 영화 캐릭터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뭐 게임 캐릭터도 많고 뭐 그런데 노틸러스가 앵무 조개예요. 노틸러스 이미지 노틸러스로 나오네요. 앵무 조개인데 여기 이제 노틸러스 롤에 노틸러스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나오네요. 앵무 조개를 이렇게 생겨먹은 이제 암모나이트가 조상으로서 제일 가까운 이런 조개인데 조개인지 이게 가재인지 새우인지 잘 모르겠지만
노틸러스라고 써 있죠. 이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모양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고. 그래서 여기선 이때 지시를 하는 건 이거 지우라고 다시 점군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뭐 지우란 게 아니네요. 다시 포인트 이거 다시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건 지금 circle by center point radius라네 얘인데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센터 포인트 radius 뭐였죠 이름이 circle by center point죠. circle by center point 아까 나왔었는데 아니구나. 라디우스고 노말은 아니죠. 아니네요. 네, 요거를 이제 이 포인트에 맞게 중심선에 배치를 해라 하면 앵무족의 비슷한 모양이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만들었었던 라디우스 값에 제가 만들었었던 피보나치 수열을 여기 있죠. 이 피보나치 수열을 연결을 하면은 에러가 나는데 왜 에러가 나냐면 이거는 피보나치 수열이니까 에러가 나는 거고 음? 값이 이상해서 에러가 나는 건가? 볼까요? 서클 라디우스 머스피 논제로 제로가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것을 바꿔주면 에러는 안 나겠죠? 어? 일단 이상하네요. 약간 좀 값이 있는데 어쨌든 모양은 나왔습니다. 이걸 좀 줄여볼까? 너무 커서 그런가? 그냥 만들겠습니다. 네. 왜 에러가 나는지는 제가 다음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고 이게 지금 눌값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에러인데 1로 바꿨는데 10부터 시작 하려면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0으로 두고 얘 스타트 값이 0이 아니라 1이 돼야 되죠. 네, 이제 에러가 풀렸어요. 어쨌든 이런 앵무족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어, 일단 여기서 저장 하나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나 하고 이그젠플에 노틸러스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노틸러스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노틸러스에서 지우고 플리커브 이거를 이제 아르키메데스 황금나선인데 황금나선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가 와서 황금나선이라고 만들고 네 저장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잠깐 전화 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틸러스는 됐고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해바라기 문양을 보여드릴 텐데 더 선플라워 스파이럴 랜더 피보나치 매트릭이라는 논문에서 사용된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텐데 이 논문에서 사용된
공식은 아니고 그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만들 거냐면은, 네, 여기 그 텍사스 대에서 만든 논문인데, 이런 이제 피보나치 수열들을 각각 정의를 해서 이런 공식에 의하면 이런 모양, 해바라기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런 문양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이래서 잘 될진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또 마찬가지로 바이 쿠리네이트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용들을 추가를 하네요. 지오메트리 좀 로테이트. 그래서 이런 이제 소용돌이 치는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오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 점 로테이트. 그래서 오리진 엑시스 이거면 되고, 얘는 이제 지우죠. 그다음에 포인 그다음에 포인트를 지오메트리에 연결하고, 자, 이제 회전값들을 매길 차례입니다. 먼저 플랜은 이제 여기 올인 원점이라는 애고요. 올인 노말로 이게 아닌데, 플랜 XY구나. 플랜 XY라는 애를 만들어서 XY 플랜 XY XY 있네요. XY가 뭐냐면은, 네, 플랜.xy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것도 그냥 작업 기준 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할 수 있는 그 회전 벡터, 회전 방향을 지정해주는 애예요. x하고 y 방향으로만 회전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축을 잡기 위해서, 참, 이 축은 필요가 없네요. 아무튼 그냥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디그리는 이제 레인지라는 노드를 써서 넘버로 씁니다. 레인지로 범위를 잡고, 스타트 값은 넘버 곱하기 3개에서 스타트 값, 엔드 값, 그리고 스텝 값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각각은 0도, 360도, 120도를 넣어라네요. 0도, 360도, 고 스텝은 120도로 하면은 120도 방향으로 뱅글뱅글 도는 애가 만들어질 텐데, 이게 아마 이거 지금 잘못 쓴 것 같은데 다시 쓸게요. GO 배터리 로테이트인데, 엑시스 플랜, 이거다, 베이스 플랜. 그래서 지오메트리 넣고, 베이스 플랜은 이걸로 잡고, 디그리는 여기다 넣어라. 그래서 제거하고, 근데 왜 4개만 생기지? 너무 커서 그런가? 값이? 이게 지금 값이 요거 생겼어요, 요거. 너무 커서 그런가 보다. 음, 이걸 좀 맞춰봐야겠는데요. 좀 줄이고, 됐다. 또 이렇게 해놓고,
좀 늘려놓고. 네, 됐죠. 좀 이중 나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이중 나선? 아닌데 세 개가 생겨야 되는데 배열이 안 생기는 거지. 360, 120. 음, 스타트는 360, 120 맞고. 지금 어디 뭔가 변수가 꼬인 것 같은데. 지오메트리 베이스 플랜 디그리 맞고. 코디네이츠 맞고. 베이스 플랜 X1 플랜 X1 맞고. 뭔가 어디서 변수가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향하는 대로 쭉쭉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딜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택 값을 120에서 36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120이 아니라 36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좀 생겼네요.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3.6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생기네요. 변수가 꼬인 거였네요. 0.36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생기고 0.036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0.36이 3.6 너무 작고 1 0.98 한 이 정도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택 값을 3.6으로 바꿨고 이 값들을 다 바꿔보도록 하죠. 한번 360, 180, 360으로 두고 좀 정상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0.008 너무 작고. 어쨌든 처음에 변수가 꼬이니까 이게 다 꼬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 잘 잡고 할 걸. 그리고 더 줄여볼까요? 스텝은 또 줄이고 또 줄이고 확대를 하고 해서 다 맞는데 크로스 프로덕트. 크로스를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리스트가 하나짜리 리스트가 생겨서 한 줄만 가는 것 같은데 크로스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니까 이렇게 터지는 건데 결과 나오겠죠. 렉 안 걸리고. 아, 좀 더 줄이고 할 걸. 아무튼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회전량이 많아지고 아직도 안 됐네.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어 뭐랄까 그 방향 나선의 방향이 불분명해져서 해바라기 모양 같은 이런 문양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논문에서 보셨던 공식과 같은 내용의 피보나치 수열을 활용한
이제 스파이럴 선플라워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아직도 안 됐네요. 아무튼 이거 지금 그 크로스로 해서 했는데 결과는 뭐 맞으면은 제가 올려드리고 아니면은 다음 강의에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처럼 바로 잡기 뭐 이런 걸로 진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강의 같은 경우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다이나모에서 확인을 하면은 런 프라이머에 네, 오늘은 매스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러직을 배워볼 차례인데 아무튼 재밌는 개념이 많습니다. 로직에는 어, 제 생각에는 프로그래밍에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로직이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직도 안 됐네요. 네, 제가 이제 동영상 찍은 거는 이거 바로 테스트 해가지고 보여드린 건데 숫자 이제 패러미터 조정해서 가볍게 했습니다. 보시면 됐죠. 방금 아까 테스트 했었던 거하고 같은 건데 이게 레이싱이 쇼티스트로 되어 있어서 이거 리스트가 하나짜리만 생겨서 이렇게 되었던 거고 저번 1호하고 같은 문제였죠. 크로스 프로덕트로 해야 리스트가 리스트별로 생겨서 이런 이제 나선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가이드 했었던 것처럼 3.6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